가족 같은 분위기. 권단희. 230여 세대 아파트 격리겸직 관리소장인 나는 두 사람 몫의 일을 하느라 늘 눈코 뜰 새 없다. 햇살이 손바닥만큼 들어왔다가 금방 도망가는 반지하 관리실. 모니터에 서류 더미에 코를 박고 정신없는 중 옅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한낮에 듣는 코 고는 소리는 문득 평화로움을 주기도 한다. 잠시 한숨 돌리며 슬쩍 고개 들어보니 새로 들어온 기정기사 A가 졸고 있다. 1인 1조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인지라 전날은 집에서 충분히 쉬었을 텐데 무슨 일인가 싶었다. 그냥 둘까 하다 혹시라도 주민이 왔다가 볼까봐 일부러 서류철을 세게 내려놓았다. 변화가 없다. 어쩐다. 대놓고 깨우면 민망해할까 싶어 A의 책상이 있는 곳을 지나 정수기 쪽으로 소리나게 걸어가 물을 한 잔 뺐다. 조는 정도가 아니고 한잠 들은 듯 했다. 오후 3시. 근무가 끝난 청소반장이 퇴근을 알리느라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인사를 했다. 소장님 갑니다. 수고하세요. 기사님도 수고하세요. 경상도 사람 특유의 큰 음성에도 A는 깨지 않았다. 아이고 웬일이래 적합 묻잖아. A의 상태를 본 청소반장은 나를 한번 보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문을 닫고 가면서도 한참 뭐라 중얼거렸다. 손 떠는 기사가 가니 조는 기사가 왔네. 나는 물끄러미 A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A 직원보다 앞서 근무하던 B 직원에게는 수전증이 있었다. 채용할 때는 몰랐는데 얼마 지난 후 상대 근무자인 기전주임이 일러주었다. 교대 시간에 이러저러한 업무 지침을 알려줄 때 보니 손을 떨더라는 것이다. 난감했다. 때로는 전기 만들 일도 있는 직원이 손을 떤다니 그만두게 해야 하나 고민이었다. 가만히 지켜보니 귀도 눈도 어두웠다. 지시사항을 여러 번 일러줘야 했고 화재 감지기 작동 시 켜지는 빨간 램프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였다. 60대 후반. 적지 않은 나이지만 요즘은 그 나이에도 건강한 분들이 많고 그리고 구직을 할 정도라면 건강하리라 짐작하고 막연히 믿었던 것이 착오였다. 작은 단지이니만큼 급여 또한 그리 많지 않아서 젊은 사람을 구하기 힘들기도 했다. 채용 공고에 사족처럼 달았던 문장이 생각났다. 가족 같은 분위기의 조용한 단지입니다. 좋아하는 문장은 아니었다. 실제로 단지가 조용하고 직원은 나를 포함 8명으로 대부분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라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가족 같은 분위기는 대체 뭘까? 오순도순 친밀하고 늘 깨 쏟아지는 분위기일까? 그러다 가를 떼낸 가족 같은 분위기의 가족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이따금 딸 같아서 란 말로 가족의 이름을 허위 포장해 제 욕심을 채우는 모렴치한 인간들은 또 얼마나 가족 같은가? 어째서 나는 가족 같은 분위기란 관념적인 문장을 썼을까? 며느리는 며느리지 며느리하고 딸하고 같나? 암만 잘해도 며느리는 며느리고 아무리 못해도 딸은 딸이다. 언젠가 친정엄마가 며느리와 딸이 다 있는 자리에서 당연하다는 듯 큰 소리로 말한 적이 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있는데 좀 듣기 좋게 말하지. 바른 말이랍시고 뭐 저렇게까지 하나 엄마한테 눈치를 주었다. 그때만 해도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란 달콤한 표현으로 어색한 관계를 포장하는 말이 당연히 쓰이던 시절이었다. 그 바람에 집안 분위기는 가가 떨어져 나간 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며느리가 어떻게 딸이 될 것이며 사위가 어찌 아들 같기를 바라는지 너무 잘 지내고 싶은 욕심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말이란 걸 엄마가 알고 한 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때때로 그때 엄마의 말을 기억하곤 했다. 그런데도 채용 공고에 그 상투적인 말을 쓴 건 일이 바쁘니 누구든 빨리 채용되어 내 일을 덜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을까? 그리건 말이건 내뱉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법.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이니 당분간 지켜보기로 했다. 마침 기존 주임도 협조적이었다. 정기와 관련한 일이나 세심함이 필요한 작업은 본인 근무일에 하고 B에게는 단순하고 간단한 일을 시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고 9개월을 연장한 근로계약서를 쓴 이후 여기저기에서 B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 단지 내 한 가정에 뭘 고쳐주러 갔을 때 수전증을 감추려다 긴장하는 바람에 손을 더 떨었던 것 같다. 그냥 가세요. 제가 해볼게요. 보다 못한 주민이 말했고 소문은 금방 단지에 퍼졌다. 나 또한 B의 근무일에는 불안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도 열심히 하려는 태도는 좋지만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지 않은가. 혹여 안전사고 시 민첩한 대응을 하지 못할까 싶은 것이 가장 걱정스러웠다. 근근히 버티다 고용한 지 1년을 한 달 앞둔 날에 근로계약 만료 예고장을 내밀었다. 사직서를 쓰는 그의 왼손은 책상 위에 얹힌 상태에서도 심하게 떨렸다. 맞은편 책상 위에 있던 내 손까지 덜덜덜 떨렸다. 마음이 몹시 쓰였지만 이만큼 했으면 가족 같은 분위기에 책임은 졌다 생각했다. 그동안 큰 사고 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노라 여긴 B가 꽤 섭섭해했다는 걸 나중에 들었다. 지난 1년 그가 느낀 이 단지의 분위기는 과연 가족 같았을까? 다시 채용 공고를 내게 되었을 때는 사족을 달지 않았다. 조능기사 A는 여전히 졸고 있다. 벌떡 일어나 그의 자리로 갔다. 어젯밤에 안 주무시고 뭐 했어요? 자꾸 졸 거예요? 가까이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예, 소장님, 뭐 시킬 일 있어요? A가 퍼뜩 눈을 뜨며 안 잔 척 했다. 가족 같은 분위기란 사족은 달지 않았지만 어쩌겠는가. 가족 같은 마음으로 민망해하든 말든 그때그때 깨우기로 했다. 언제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돌변할지는 모를 일이다.